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는 이제 상당히 놀라운데요. 제가 청년 노동자, 간호사로 현장에서 일할 때 노동조합 대의원을 맡았습니다. 교육을 하러 오셨었어요. 네, 지금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노동의 역사,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 이제 이런 얘기들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참사 기준도 없이 진행되는 다른 상임위 인사 청문회들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그 기준이 인사 기준을 알 수가 참 없다 싶으면서도 혹시 그 서육남 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기준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노동계에서 의외다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노동계에서 활동해온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발휘해서 합리적인 조종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 이제 이런 당부도 있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차기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 우려하지만 또 후보자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가 소신과 차기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 소신 있게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지금 위치에 와 계십니다. 혹시 고용노동부 명칭을 고용근로부로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시죠? 얼마 전 5월 1일 우리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로 돼 있는데요. 노동자들과 세계 여타 많은 노동계 ILO도 그렇고 노동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후보께서도 노동계 계실 때 노동절이라고 부르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21대 국회 한노위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2차례 논의도 했었고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노동자가 자신들의 기념일만큼은 원하는 대로 부르게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5월 1일 노동자의 날, 노동절로 부르는데 그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보니까 이 노동절의 짧게, 예, 그 뒤에 부분은 저희가 논의해서 예, 충분히 하니까. 그 네.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알고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노동자 350만 명이 근기법 주요 조항의 적용 제외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예,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PPT를 좀 봐주시고요. 국가인권위와 법제처는 물론 고용노동부 연구 영역에서도 제도 개선해라 권고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4년 4월 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후보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전면 적용하는 등 전향적 조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5인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누구는 법을 적용받고 누구는 제외되는 이 차별적인 것들, 또 행정부의 감독 역량,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을 이유로 350만 노동자의 기본권 박탈을 합리하면 안 됩니다. 후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 있으셨으니까 장관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 포부, 방향, 뭐 대략의 계획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뭐 예전부터 가져왔었고, 근데 법이 없기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저는 존경하는 이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뭐 이해관계도 다르고 쟁점도 다르지만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공론화시키고 합리적인 해법 같이 찾아 나가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후보자께서 살아오시면서 한 주에 120시간 노동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한 주 7일 동안 하루 17시간 일을 풀로 하셔야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현재 1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주 120시간 노동이 가능한 겁니다. 현행법상 한 달짜리는.
그 3개월까지 가능한 선택 근로제의 정상 기간을 그 1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주 52시간제의 성과를 뒤집고 1년 내내 장시간 일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그런 위험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노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노사의 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이름으로 노동 지옥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게 되지 않을까.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2014년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에서 장시간 노동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기자들 질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차기 정부 노동 정책이 우려되는 가운데 후보자 말씀 들으니까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 주 52시간제 안착시키면서 추가로 더 실노동시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장시간 노동 기재로 악용되는 포괄임금 약정, 이거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을 좀 주시고, 그 현재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스타트업을 추가해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이 근로시간 관련해 갖고 좀 소신 있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괄임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뭐 공짜 노동이라든가 이 현장에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아마 그래서 이것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도 없는 제도고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게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법을 악용해서 오남용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못지않게 사실은 그게 중요한데 워라밸, 그다음에 그 모성보호, 그다음에 실질적인 휴식 휴가를 쓸 수 있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저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그걸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